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플웨어 신혜성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요즘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웃긴 이야기로 이런 것도 많이 돌던데, 보면은 이제 테슬라 vs 월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돈은 53빌리언 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1트릴리언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될 수 있냐. 뭐 나머지 회사 다 합친 거죠. 현대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현대 여기 있고요. 토요타가 제일 크죠. 다 합치면 1600빌리언이 넘는데, 이거는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림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식을 봐도 여러가지 금리 이슈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 PE 레이쇼가 역대급이에요. 거의 90까지 내려왔습니다. 90.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버는 돈으로 90년 벌면 테슬라를 살 수 있다. 보통 이제 IT 업계들이 이제 성장주로 평가를 받으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약간 성장주가 아닌가 성장주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지금 50 정도예요. 테슬라도 이제 반타작 나면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이 이제 가치주들은요, 보통 한 25, 물론 이렇게 막 이벤트가 있을 때는 엄청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제 생각에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 테슬라가 3년 정도 지나면 코카콜라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식 내린 이유가 뭐 성추문, 그리고 또 어떤 여자랑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등등등, 뭐 비밀유지 합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좀 이것도 웃긴 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피해 승무원 본인이 아니라 친구와의 인터뷰 진술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뭐 이런 머스크가 뭐 이런 거에 대응할 때 직접 이렇게 트위터에 쓰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노출을 받다는 그 친구에게 묻는다. 내 신체적 특징 하나라도 뭐 상처든 문신이든 대봐라. 뭐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있나. 사실 저는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테슬라를 애플 데자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리사 컴퓨터죠, 리사. 왜 이 컴퓨터가 리사냐. 당시 스티브 잡스는 이 리사가 로컬 인테그레이티드 뭐 어쩌고 뭐 해서 이게 뭐 컴퓨터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리사라는 혼의 자식의 딸 이름이었다라고 밝히죠. 스티브 잡스의 오점이었던 혼의 딸, 아버지 용서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인데 보면은 좀 스토리를 좀 많이 들으면 이런가 싶을 정도로 좀 심한데, 비정하고 부적절한 아빠로 묘사되어 있다. 뭐 이거 한쪽의 의견만 듣고서 이게 진실이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진실인 것 같아요. 한 번은 크리산이, 이제 이분은 스티브 잡스와 크리산이랑 그 사이에서 딸을 하나 가졌고, 이 딸이 이제 혼의 자식인 거죠. 예쁜 집을 받았으니 사달라. 이 부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잡스가 그 집을 본 뒤에, 아름답다라고 말한 뒤에 그 집을 사서 자신의 아내 로렌 파월과 함께 이사했다고 회고했어요. 극악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을 받고 10년 지난 다음에 또 아버지임을 부정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사 컴퓨터가 나오기가 이 아버지로서의 인정받는 요 시점 1991년 요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 전에 리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이 리사가 너의 이름을 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나중에는 유산도 남겨주기도 했는데,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는 사실 문제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 팀원들이 일을 하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 안 되면은 코드 뽑아버리고, 맥 에어에 더 사이즈 줄일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어항에 던져버리고, 뭐 이런 거 다투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가 말한 걸로 기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요즘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특히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좀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테슬라는 사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브런치에 좀 적절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글인데, 아무튼 사업과 자영업의 차이, 이런 주제로 글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가져온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인지 아닌지 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나의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거는 자영업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그 기술력으로 돈을 번다면 이건 사업이에요. 공감이 되시나요? 음식 사업을 해도 백종원은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음식점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자영업인 거죠. 테슬라의 사업들을 잘 보면 에너지 업체로서의 일도 하고, 그리고 AI 개발해주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거 다 일론 머스크 혼자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많은 고급 인력들을 다 빨아들여서 자기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 말고 복권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말하는 복권이 3개가 있는데 저는 가장 높은 확률로 보는 게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파워월이죠. 하루 정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걸로 집에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전지 패널도 잘 만들어요. 물론 건설업이랑 같이 잘 조화가 돼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해서 ESS라고 하죠. 이러한 배터리로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다시 발전소 같은 거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 맞아요. 발전소 맞는데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배터리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장 많은 배터리를 사는 업체도 테슬라, 그리고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도 테슬라. 이거는 뭐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미 선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스나 원유에 대한 리스크 공급만 문제로 미국은 테슬라가 아무리 미워도 버릴 수 없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무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오토파일럿 저 테슬라 몰지만 정말 만족하거든요. 풀셀프 드라이빙 영상을 볼 때마다 나도 저거 뭐 꼭 타고 싶다는 생각 맨날 하고, 너무 유명한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야, 여러분이 주식이 떨어져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엉망진창인 주식을 보면서 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생각을 해보죠. 우리 테슬라에서 FSD를 학습시키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실리콘 인력도 있고, 그걸로 칩을 실제로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세계 1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이건 지금 트레이닝 타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는 영상, 열이 나서 발열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얘는 발열도 문제가 없고 밴드위스도 문제가 없고 연산도 잘해서 조만간 곧 세계 1등 슈퍼컴퓨터를 테슬라가 가지고 연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 2가 이제 예정돼 있죠. 그리고 CEO는 오픈AI 창립자고 AI 권위자예요. 여러분 파이낸셜 쪽으로 전문가고 그때 그쪽 권위자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리적 특성을 잘해서 뭐 기가프레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재료공학도 공부했으니까 그쪽 전문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AI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오픈AI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요. 여기 일론 머스크 사진 보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I를 개발하면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자기가 그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뉴럴링크를 세운대요. 뇌에다가 칩을 박는 연구를 하고 있죠. 뉴럴링크는. FSD를 제일 잘하려고 한다고 하면 AI를 제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사이트에 슬래시하고 AI 들어가면 AI 오토파일럿 이렇게 나오죠. FSD 칩 만들고 있고, 도조 칩 만들고 있고,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게 지금 컴퓨터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연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이게 테슬라 봇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AI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는 레주메, 이력서 넣으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업체, 세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 한정으로.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등은 스페이스X, 2등은 테슬라예요. 가장 좋은 인력들을 빨아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에너지 충전 인프라는 보너스로 그냥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하는 사업에서 슈퍼차저만큼 막강한 전기차 인프라가 있나요? 얘는 카드도 꽂을 필요가 없이 그냥 가서 저 커넥터를 뺀 다음에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되고, 제 연동된 테슬라 계정으로 청구가 됩니다. 다 자동이에요. 우리 보통 충전하면 뭐 충전기 타입 확인하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한 다음에 회원가입해야 되는 충전기도 있고, 회원가입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환경부 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인증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 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통합이 안 돼 있고 되게 불편하고 쓰기 번거로운데, 슈퍼차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깔려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3배 더 확장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3배요. 지금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제법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도 사업이 되는 거죠. 에너지 사업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는 더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복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FSD가 되는 것도 하나의 복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슈퍼차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테슬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 하나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플러스 1인 사업이 또 있는데 보험 사업. 테슬라 보험이 실패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예상과 다르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테슬라 유저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다 테슬라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보험 계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 이건 서로 윈윈을 하는 구조예요. 이것도 그냥 작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링 컴퍼니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테슬라에서 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굴러가지 않겠죠. 일론 머스크 혼자 일을 할까요? 보링 컴퍼니 이 터널 다닐 수 있는 차는 뭘까요?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들이겠죠. 다른 차들은 당장 이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LA 쪽에 있는 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인프라를 또 만들고 있는 사업을 따고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굴착 기술조차도 심지어 나중에 광산채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배터리를 만드는 광산채굴 쪽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깊게 파면 너무 길어지니까 계속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가치를 입증한 스타링크. 여러분, 차가 오지로 가도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는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타링크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도 그 장소에 스타링크를 깔아서 거기서 충전하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무료로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다 연동돼가지고 다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사업. 이게 되면 10배 이상의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10배다, 20배다, 아니면 2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소설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람코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람코를 대체한다면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게 확장될 것인지. 그러면 좀 감이 오나요? 그냥 10배라고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람코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SD를 이제 만드는데 오토파일럿은 지금 공짜 프로그램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버,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구독료, 아니면 경쟁업체들이 현재 또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카메라 구조를 똑같이 해가지고 테슬라의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라이센스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배 규모인지. 이것도 장난이 아닌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앱스토어를 열고 보험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 제가 로봇 사업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체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로봇에도 핵심은 결국 A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조금 늦게 개발되더라도 AI가 완성된 테슬라는 로봇 사업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로봇 에너지 그 다음에 FSD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룬 테슬라는 지금의 이 주가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복권들 3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터진다면, 물론 자동차 사업은 아까 그 플러스 1 요인들 제가 아는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보링 컴퍼니나 스타링크 이런 건 그냥 도움되는 거라 생각해요. 보험 사업조차도. 그럼 그런 것들만 해도 지금 이 주가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1년에 80% 넘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러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보수적으로 50%씩 성장한대요. 1년에 50%씩 복리로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PER을 보세요. 내년에 이 퍼가 45가 되거나 아니면 내후년에 45가 되거나, 제가 예상한 것처럼 3년 뒤에 코카콜라 수준으로 한 30이나 20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또 한 번 성장하면 그러면은 거의 퍼가 10대로 될 텐데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복권이 하나도 안 터져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도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한 주 안 팔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레버리지를 제가 허리 졸라서 버티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를 했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가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 그래프는 점점 더 올라갈 거고, 이 아래 수익도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복권이 터지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 놓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주식은 솔직히 상관없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하잖아요. 테슬라 여러분 40% 내린 게 벌써 제가 투자한
투자한 뒤로 한 4번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되는 거인데 지금 제가 그냥 이런 거 막 훑어준 거를 일부러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정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저는 지금 제 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업을 할 때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증식하지 못하면 내 본업이 망했을 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게 불안해서 팔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멘탈 흔들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흔들린 부분이 있죠. 예, 돈이 없다는 거. 현금을 다 끝까지 끌었어서 저는 최근에 평단가 한 760에서 70 사이에 주식을 한 거의 몇천만 원어치를 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데 600 근처를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저는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나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주식을 못 사니까, 그분들의 주식을 못 사서.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존중해요. 제가 3프로TV 박색 전문의 같은 분들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의 적절한 가격은 900에서 1000 사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50불을 팔았다 다시 샀다 하시고 50불은 보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존중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2025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묻어두고 그냥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진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보지. 근데 2025년에 애플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할 거지만, 애플이 지금 테슬라를 쫓아오긴 많이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제 생각에는 2030년까지 두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 다 파는 거는 좀 비추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제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팔지 않는 장기 투자를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한번 딱 팔고 하고 타이밍을 이렇게 잘 재고, 난 노련한 사람이고 이런 걸로 이미 주식 투자를 달코달키에 많이 연습을 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 파는 거 저는 당연히 존중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애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서 테슬라를 사는 거고, 아마 조금의 여유가 더 생기면 저는 한 주씩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려가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지켜만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쓸 수는 없고, 이미 저는 맥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오히려 한 주씩 더 사시기를 권장합니다. 멘탈 잡으시고요. 좋은 채널들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 기술을 보세요. 저번에 본질은 내 본업이었잖아요. 이번에 본질은 회사가 뭘 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느냐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갑시다. 재주가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놓고 헐값에 팔까봐 좀 걱정이 돼서, 제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